여러분은 유럽을 여행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불편함이 무엇인가요? 카페에 들어가도, 지하철역을 내려도, 심지어 화려한 명품 매장에 가도 화장실이 없다. 이 간단한 사실은 여행의 낭만을 단번에 현실로 되돌려 놓습니다. 간신히 찾았다 싶으면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립니다. 바로 유료 화장실. 50센트 1유로, 어떤 곳은 2유로. 우리 돈으로 700원에서 3,000원까지. 왜 유럽은 화장실만큼은 이렇게도 인심이 야박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류 위생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유럽 여행을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그려지시나요?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런던의 타워 브릿지, 프라하의 카를교,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성당. 이런 눈부신 건축물들과 낭만적인 거리를 걷다 보면 역시 유럽이야라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낭만 속에서 현실로 끌어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이 없을 때입니다. 지하철역을 내려도, 세계적인 명품 매장이 즐비한 거리에서도 화장실 하나 찾는 게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만큼 어렵다는 사실. 그리고 어렵사리 찾았다 싶으면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립니다. 사용료 1유로입니다. 1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00원. 한국에서라면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단 한 번의 용변을 위해 내야 한다면 왜 유럽은 이렇게 화장실만큼은 인심이 야박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 화장실 문명의 시작. 기원전 2000년, 지중해의 한 섬 크레타. 이곳의 미노아 문명은 이미 물 내리는 좌변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장실 혁명은 로마에서 시작됐습니다. 로마 제국은 상하수도 시스템을 발전시켜 도시 전체에 상수도와 하수도를 설치했습니다. 가정마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췄고 무려 400개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운영했죠. 당시 로마의 공중화장실은 단순히 배설만 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긴 돌벤치에 구멍을 뚫어 나란히 앉아 정치, 경제, 철학, 심지어 전쟁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현대인의 감각으로 보면 프라이버시는 하고 의아하겠지만 로마인들에게 화장실은 개인의 공간이 아닌 공동체의 공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스폰지 스틱이라 불리는 나무 막대기에 해면을 묶은 도구를 돌려가며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위생적으로는 위험했겠지만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 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화장실과 종교의 관계. 로마의 위생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깨끗함을 문명인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목욕과 위생을 강조했고 심지어 신전 근처에는 반드시 공중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왜일까요? 신 앞에 나아가기 전 육체를 깨끗이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유럽을 지배한 것은 기독교의 금욕주의였습니다. 로마가 자랑하던 공중 목욕탕, 공중 화장실, 그 모든 위생 문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기독교는 인간의 육체적 쾌락을 죄악으로 간주했습니다. 목욕은 몸을 드러내는 행위였고 그것은 곧 음란과 타락을 불러일으킨다고 여겨졌습니다. 결국 유럽인들은 목욕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욕을 하면 병에 걸린다. 중세의학에서는 목욕을 하면 모공이 열리고 그 틈으로 병균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퍼지던 14세기에도 목욕은커녕 손도 잘 씻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신과 금욕주의가 결합해 유럽 도시의 위생 상태는 로마 시절보다 수천 년을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역설. 화려함이 대명사 베르사유 궁전. 방만 700개가 넘고 왕과 귀족, 시종들까지 5,000명 이상이 살았지만 화장실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용변을 해결했을까요? 바로 요강을 사용했습니다. 궁전의 복도 곳곳에는 요강을 비우지 않아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고 루이 14세는 이 냄새를 가리기 위해 매일 전신에 향수를 뿌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프랑스 향수 문화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거리 전체가 화장실. 화장실이 부족했던 유럽에서는 거리 곳곳이 곧 화장실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2층 집 창문에서 요강에 배설물을 그대로 길로 버리던 관습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를 배설물 폭탄을 피하기 위해 항상 우산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우산은 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똥우산이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중세 유럽의 금욕주의는 육체적 청결보다 영혼의 순결을 중시했습니다. 깨끗함은 사치였고
심지어 타락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인간의 기본 위생권을 억압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씨앗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인간 중심의 사상이 부활했고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욕은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았고 조금씩 도시 위생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과 배관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유럽은 다시 인간 중심의 사고를 회복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목욕은 병을 부른다는 미신이 깨지고 위생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불러온 것은 바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1858년 런던은 전대미문의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템스강이 시궁창으로 변해버린 사건. 항굴디귿, 항굴레, 항굴라, 항굴치읓, 항굴리, DH 그레이트, STINK 항굴리를 항굴라 불렸죠. 인구가 급증했지만 하수도 시스템은 그대로였고 모든 오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가 도시는 지독한 악취로 뒤덮였습니다. 당시 영국 의회는 강가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서도 악취를 참지 못해 급히 회의를 중단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수도 혁명의 시작. 이 사건으로 영국 정부는 대대적인 하수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지프 항굴비읍 항굴라 항굴지읒 항굴라 항굴지읒 항굴레 항굴티읒 항굴르 JOSEP 항굴리을 항굴라 항굴리은 항굴르 항굴 토목 기술자가 런던 전역에 2000km가 넘는 거대한 하수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덕분에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급격히 줄고 도시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 파리는 나폴레옹 3세의 지시에 따라 조르주 오스망 남작의 도시 정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좁고 복잡하던 중세식 골목길은 넓고 곧은 대로로 정비되었고 하수도망도 완벽히 구축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파리쟁이 낭만이라 부르는 카페 테라스와 가로수길은 사실 이 도시계획의 결과물이죠. 런던과 파리는 도시 전반의 위생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건물 내부의 화장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유럽의 도시는 수백 년 된 석조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두껍고 단단한 돌벽, 구불구불한 배관, 법적 규제 때문에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독일은 청결을 중요시하는 국민성으로 유명하지만 공중화장실은 부족한 편입니다. 독일 방송 MDR의 조사에 따르면 80%의 시민이 도심 화장실 부족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생리현상을 참기 어려운 계층의 고통이 큽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카페에 들어가도 고객이 아니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겪는 황당한 일이 화장실만 사용하러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티칸 시국성 베드로 성당 주변도 공중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스페인 대도시에는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유료 화장실이 많습니다.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지만 사용료가 비싼 편입니다. 또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마담 삐삐라 불리는 관리인이 있어 돈을 내면 화장실을 청결히 관리해 줍니다. 이런 시스템은 오히려 돈을 내도 좋으니 깨끗하게 써야겠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근본적 한계, 이 모든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화장실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의 역사적 한계,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문화적 인식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여행해본 외국인들이 가장 감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 문화입니다. 깨끗하고 무료이고 심지어 온열 변조와 비데, 센서 자동 물내림 기능까지. 반면 유럽에서는 화장실이 공공서비스가 아닌 개인 부담의 영역으로 인식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공중 화장실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화장실은 인간의 기본권이자 위생권이며 공중보건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화장실도 서비스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카페 의자를 점유하듯 용변을 보면 화장실 공간을 점유했으니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한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공중화장실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가 명확합니다. 일본도 도시계획법과 위생법을 통해 공중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유지합니다. 반면 유럽은 공중화장실 설치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민간업체나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사용료를 받는 구조죠.
화장실은 단순한 배설 공간이 아닙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화장실을 권력과 규율의 공간이라 말했습니다. 누구나 하루 한 번 이상은 가야만 하는 곳. 그 공간의 배치, 형태, 개방 여부는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화장실 사용 시간이 길고 생리,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화장실 접근성이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공중 화장실 부족은 여성들에게 더 큰 불평과 고통을 줍니다. 런던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화장실 대기 시간이 평균 2배 이상 길다고 합니다. 유럽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교통보도,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지만 화장실만큼은 예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은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자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화장실은 범죄의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노숙자 점거, 마약 투약과 거래, 성범죄 등으로 인해 건물주와 지자체는 화장실 설치를 꺼리고 이것이 다시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한 화장실은 범죄의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노숙자 점거, 마약 투약과 거래, 성범죄 등으로 인해 건물주와 지자체는 화장실 설치를 꺼리고 이것이 다시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스마트 화장실 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대, 온열 변좌, 자동 물내림, 탈취 기능을 기본으로 갖춘 첨단 화장실 문화를 자랑하고 있죠.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접목해 소변의 색, 양, 속도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헬스케어 화장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뒤늦게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2024년 올림픽을 앞두고 태양광 에너지로 작동하는 친환경 공중 화장실을 400개 이상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은 AI 청소 로봇을 도입해 24시간 자동 살균과 소독이 가능한 화장실을 실험 중입니다. 영국 런던은 카페와 레스토랑에 화장실 개방 인증을 부여해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의 공중 화장실 문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스타트업은 공중 화장실에 EOT 센서를 설치해 악취, 온습도, 사용빈도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AI가 자동 청소 스케줄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일본은 도쿄 시부야에서 투명 화장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외벽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지만 사용자가 들어가 잠금 장치를 걸면 유리가 불투명으로 변해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화장실이 깨끗한지 안전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동아시아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공동체의 위생과 타인을 배려하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개인 책임과 사용자 부담의 철학이 화장실 문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단순히 배설의 공간이 아닙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화장실을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는 최전선이라 말합니다.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은 반드시 가야 하는 곳. 그 공간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다면 그 사회는 모두를 위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 중세의 몰락, 근대 도시계획, 산업혁명과 현대의 기술혁신. 하지만 여전히 유럽의 화장실은 부족하고 비싸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식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의 역사, 문화, 사회, 법, 철학이 얽힌 복잡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화장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명이 과연 선진 문명일까? 세계 최고 복지, 문화, 예술을 자랑하는 유럽. 하지만 화장실만큼은 가장 원시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장실. 그 작은 공간이 사실은 인간의 문명과 존엄, 철학과 사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울은 아닐까요?